이 위는 결국 흡수하는 기능은 전혀 없어요. 위가 없다고 해서 음식이 흡수가 안 되진 않습니다. 거기서 뭐 흡수하는 기능은 전혀 없고 대신에 이제 잘 흡수도 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덜 씻고 음식을 삼켜도 여기 이제 괄약근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이렇게 닫아줍니다. 여기 문이 딱 닫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 음식 위에다가 음식을 이제 가둬놓고 얘를 이제 맷돌처럼 막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위예요. 잘 이제 나중에 흡수가 되도록. 이게 또 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에서 위산이 잘 섞이면서 음식이 죽처럼 되고 잘 부서졌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막혀있던 이제 괄약근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음식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내려간 이후에 사실 이게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물처럼 만들어주는 소화액들은 여기 이제 십이지장이라는 데로 나옵니다. 십이지장. 그래서 옆에 간이 연결돼 있고 췌장이 연결돼 있고 해가지고 요 십이지장 쪽으로 이제 이렇게 소화액들이 흘러나와서 여기서 내려오는 음식들하고 섞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알갱이로 부서지면 이 밑에 소장이 한 6m, 뭐 8m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흡수가 되는 겁니다. 흡수가 잘 되도록 이제 소장을 만들어주는 소장이나 대장에서 음식이나 이런 물이나 이런 게 잘 흡수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식도나 이 소장은 굉장히 가는 파이프처럼 되어 있는 반면에 위는 큰 게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음식을 이제 부숴주는 과정인데, 이렇게 덩어리들, 여러분들이 조금 덜 씹고 음식을 생겨도 얘가 이제 12지장으로는, 이 12지장이라는 데로는 이제 거의 물처럼 된 걸 넘겨 보내줘야 되니까 유문이라는 게 딱 닫혀가지고 위에서 이제 맷돌처럼 갈아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 보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암이 생긴 거죠, 암이 생겨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암이 이렇게 진단이 되신 상황이고, 요걸 이제 조직을 쫙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위암이 진단이 되신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위암이 이렇게 진단이 됐으면 이거는 일단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사실 없어야 될 그런 혹이 생긴 거죠. 없어야 되는 혹이 생긴 거고, 그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가만히 두면 이거는 멈추질 않아요. 계속 자라고. 그래서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띈 혹이에요. 이 혹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혹이 여기만 위에만 있으면 좋은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다른 데로 갑니다. 이거 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로 가서 또 다른 혹을 만들고 우리가 이걸 전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이의 경로를 조금 여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이가 이루어질 때 이 주변에 임파선이라고 하는 이런 동글동글한 이런 그 강낭콩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딴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위암을 결국은 이제 수술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없애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재발 없이 완치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가 수술하는 거거든요. 이걸 수술했지만 재발해서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치료 실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없애서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숨어있는 암까지 다 제거하려고 지금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여기 아무리 여기 작은 혹이 있어도 이렇게 여기만 띄면 안 되고 이렇게 주변에 암이 잘 전이되는 경로까지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위암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위에 있는 덩어리만 제거한 게 아니라 위 주변에 암이 잘 전이되는 임파선까지 깨끗이 제거했다. 이게 이제 결국 그 위암 수술을 했다는 거에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임파선 전이가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왜 보셨잖아요. 내시경으로 뛰는 거. 근데 이제 그 단계만 조금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완치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술을 해야 돼서 아까 우리 송종호 교수가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수술을 크게 아래 위를 남기고 위쪽을 남기고 아래를 절제하는 수술하고 전절제하는 수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렇게 아무리 여기 있어도 이렇게 넓게 절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데 다 임파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다 같이 떼어줘야 됩니다. 네. 전이가 잘 되는 임파선들 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아래쪽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 종양이 어디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아래쪽을 다 절제하고 위를 좀 남기고 위쪽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전절제를. 왜냐하면 이제 임파선들이 쭉쭉 이렇게 아래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절제하고 어쩔 수 없이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제거만 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또 잘
소화시킬 수 있게 이제 길을 만들어주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 12지장하고 그 음식이 이제 이렇게 12지장으로 바로 내려가서 아까 여기서 이제 소화액들하고 만나가지고 소장이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좀 짧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소장을 끌어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하고 음식이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이제 12지장에서 아까 소화액들이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술 방법이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절제가 돼도 우리가 이제 소장이 아까 한 6m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끌어올려다가 이제 이 식도랑 연결을 하게 되고 그럼 음식을 딱 내려오면 음식이 바로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소장은 아까 원래 흡수하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흡수하려면 이제 원래 이 소화액이랑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만나는 길을 여기 아래쪽에다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올려다 붙인 소장은 그냥 흡수하는 기능보다는 음식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조금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그런 소장 부분으로 사용하는 거고 나중에 요 밑에서 이제 만나게 해가지고 소화액들이 흘러서 여기서 만나서 잘 흡수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위수술 방법이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여기 위만 절제하고 아래를 좀 남기는 그런 수술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절제하고 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전절제라서 소장을 올려서 연결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위만 절제하고 아래를 남겨서 이렇게 올려다 붙인 소장에 연결하거나 바로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한다. 아마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위를 어쨌든 절제하거나 그 일부 저기 절제하거나 다 없애면 이제 위를 완전히 소장에다 대신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까 음식을 이렇게 확 먹어도 일시적으로 좀 저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공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소에는 한 위가 한 2.5리터까지 늘어나거든요.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정도로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간적인 감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이렇게 맷돌처럼 갈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위 절제 주변에 임파선들을 막 절제하고 나면은 그런 그 갈아주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위암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쫙 내려오면은 막 음식이 내려왔다고 얘를 인식을 하고 막 얘를 이제 갈아주는 그런 것들 다 신경들이 이제 하거든요. 신경들이.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이제 근육이 있어서 이게 닫혔다가 열렸다가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이런 신경들이 하고 있는데 이 신경들 사이사이에 다 임파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신경을 두고 이렇게 임파선만 좀 제거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위암 수술의 원칙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막 암세포들이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덩어리를 뜨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신경들을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경 중에 중요한 건 미주신경이라고 그러고 이 미주신경이 절제되다 보니까 이게 위장관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호르몬 이런 것도 떨어지고 약간 설사, 변비 이런 것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괄약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식 딱 내려오면 일단 얘가 딱 닫혀줘서 이제 음식을 안 내려오내줬다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열어주고 막 이런 그런 그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 괄약근이. 근데 이제 우리 위암 수술, 일반적인 위암 수술에서는 요 괄약근 주변에도 임파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런 유문이라고 하는 요런 괄약근도 대부분 다 절제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가 먹었을 때 얘가 덜 소화됐다고 덜 이제 부서졌다고 판단이 되면 얘가 딱 막아줬다가 시간이 지나면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덜 소화된 음식이 그냥 소장으로 좀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지금도 아까 위 한 번에 먹는 양도 좀 많이 못 먹고 그 다음에 소화도 좀 덜 되고 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다 빠집니다. 체중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0kg 정도 평균적으로 위수술하면 다 10kg 정도 빠져서 막 우측해지시고 막 하시고 옷도 이렇게 막 남고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게 내가 암이 계속 배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체중이 빠지시는 거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위절제 하신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좀 체중이 빠졌다가 이제 우리가 몸이 굉장히 좀 신비해서 이런 또 바뀐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위의 기능도 점점 좋아지고 소화 능력도 조금 향상이 되고 남은 이도 그 전체 위가 대신했던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서 체중이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원래 체중으로 거의 대부분 돌아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요거는 개인차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이 오래돼도 좀 체중이 이렇게 오랫동안 좀 빠져 있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또 빨리 회복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3, 6개월 만에 회복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차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저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체중이 다시 뭐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저희가 혹시 이게 재발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조금 한번 추가 검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비를 또 많이 호소하세요. 들어가시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수술 받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막 대변을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쭉 보다가 3, 4일이 됐는데도 대변을 못 본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대개는 당연히 사실 먹는 양이 좀 줄게 되다 보니까 대변이 좀 덜 만들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먹는 양이 좀 줄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좀 몸 활동도 좀 하셔야 되는데 수술 받았다고 계속 이제 좀 처져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 그 장도 잘 안 움직이면서 이제 이런 변비가 좀 올 수가 있겠고, 스트레스나 아니면 수분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이런 변비가 올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에 조금 적응하시고 어느 정도 식사량이 늘어나시고 활동도 좀 이렇게 늘어나시면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대부분 좋아지는데 평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수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섭취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좀 이런 야채 이런 것도 좀 섭취를 하시고 이러셔야 이런 변비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설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아까 설사 또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되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하는 설사들은 대부분은 조금 과식이나 급히 먹는 식사 이런 거랑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좀 전기 식사를 좀 빨리 먹었거나 급히 먹었거나 그러면은 이제 바로 화장실 가서 막 대변 보고 이럴 때 이제 묽게 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식사량을 조금 조절하시고 하시면 대부분은 좋아지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왜 신경 절단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약제를 좀 투여를 하면서 좀 적절하게 이런 설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긴 하는데 이것도 적응력도 사실은 이제 개인차는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적응이 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희랑 상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운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수술하고 나 집에 갔더니 뭔가 이렇게 막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어지럽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일하는데도 좀 어지럽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뭐 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상의 원인은 이제 빈혈이죠. 빈혈이 좀 잘 생기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뭐 심지어는 붓는 증상도 생기고 얼굴도 창백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위암 수술하고 나서 이런 빈혈의 그 주된 원인은 사실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혈을 일하는 게 결국은 적혈구라고 하는 그런 몸에 그 빈혈을 이제 빈혈을 이제 안 생기게 하는 세포죠. 이제 이런 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암 수술하고 나면 그런 원료가 되는 그런 원료들이 잘 흡수가 좀 안 됩니다. 중요한 원료가 이제 철분하고 비타민 B12인데 요게 이제 빈혈 그 적혈구라는 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원료가 되는데, 위 수술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좀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이미 저장돼 있던 철분이나 비타민 B12가 있어가지고 쭉 이런 걸 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좀 2, 3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좀 떨어지면서 이제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최소한 5년간은 병원 계속 다니시면서 이제 피 검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검사를 쭉 뭐 재발에 대한 검사도 하실 텐데, 그때마다 저희가 요거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철분이나 이런 게 떨어졌는지 뭐 비타민 떨어졌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떨어져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보충을 먹는 약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주사로 드리기도 하고, 뭐 수혈까지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이렇게 보충을 대부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조금 단백질 섭취 이런 거 충분히 하셔야, 뭐 암 환자라고 뭐 나는 이제 야채만 먹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영양 섭취 충분히 하셔야 이런 철분이나 비타민 B12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커피 같은 게 좀 그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희가 이걸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한 잔씩 드셔도 되긴 하는데 과량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혈이랑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증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빈혈이랑 굉장히 비슷한 증상인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전에는 안 그랬다가 이게 좀 도신다는 증상인데 이걸 우리가 직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 있잖아요. 미주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 몸의 균형을 좀 잡아주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좀 그런 게 잡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 그 너무 활동 안 하시고 암 환자라고 계속 처져만 있고 이러면은 더 이런 증상들이 좀 잘 오니까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술하고 퇴원하시고 집에 가서 바로 걷고 이런 거 하실 수 있거든요. 운동하시고 뭐 이렇게 막 배에 힘들어하는 운동은 어려우셔도 이렇게 뭐 적어도 이렇게 걷는 운동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침상 생활에만 너무 계시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씩 운동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 이런 거 좀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직립성 저혈압 증상도 많이 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 변화 너무 심할 때는 좀 천천히 해주시고 적절히 운동하시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적응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활동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는 말을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은 좀 아셔야 돼요. 잘 덤핑 증후군. 그래서 왜 우리 덤프 트럭 뭐 이런 거 똑같은 얘기고 막 이렇게 확 쏟아붓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덤핑 증후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결국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데 전에는 이렇게 위에서 충분히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소장으로 내려보내 줬는데 이거를 그냥 덤프 트럭이 붙듯이 그냥 갑자기 소장으로 확 음식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이 덤핑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위를 좀 남기신 분들은 뭐 이렇게 흔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생길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절제 하신 분들이 좀 흔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음식이 전에는 위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죽처럼 만들어져서 내려보내줬는데 얘가 이제 바로 소장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죠.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소장 입장에서 보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든 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뭐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뭐 몸에 있는 수분을 다 쏟아다가 그냥 이 소장으로 쏟아붓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이제 이 덤핑 증후군이고 먹고 나서 내가 이제 조금 쉬려고 앉던지 아니면 좀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5에서 10분, 30분 뭐 길게는 2~3시간만 해도 이제 흔히 저혈당 증상이라고 그러죠. 어지럽고 막 이런 증상들. 그다음에 하늘이 노래지는 증상들 또는 뭐 배가 꼬이듯이 아픈 증상들도 사실 덤핑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다음에 뭐 확 식은땀 나고 그다음에 뭐 심한 분들 쓰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증상이 우리가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덤핑은 뭐 일반적인 식사를 하셔도 생길 수는 있는데 그 잘생기게 하는 음식이 좀 따로 있습니다. 잘생기게 하는 음식이 이제 여기 나오는 고당분 당이 많은 음식들이 이런 것들 잘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분이라는 설탕 많은 음식도 물론 여기에 해당되고 특히 탄수화물 음식들이 좀 많이 해당됩니다. 탄수화물 우리는 이제 밥만 막 많이 먹거나 또는 이제 뭐 빵 이런 거 급하게 막 빨리 먹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국수 같은 거 막 덜 씻고 막 확 새키고 막 이러면은 이제 또 물이랑 같이 말아 먹고 막 이러면 이런 덤핑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기게 하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일단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뭐 치료는 사실 뭐 뚜렷하게 없어요. 여러분들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저혈당 증상 나타나면 당분전 공크 드리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안 생기게 하는 거죠.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퇴원하시거나 수술 중에 저희가 그 입원 기간 동안 교육을 할 때 항상 강조해서 교육하는 게 이제 이 식사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아까도 잠깐 질문이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위 용적이 줄거나 이 소장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그릇을 다 드셨었으면 그거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일단은 한 번에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되고 대신에 요거를 좀 자주 먹는 거죠. 자주 아침, 점심, 저녁 먹던 거를 아침, 점심 중간에 간식 드시고 점심, 저녁 중간에 간식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먹는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실 때 우리가 위에서도 뭐 위산도 나오고 이런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입이 대신해야 돼, 입이. 그래서 꼭 씹어서 생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위가 이렇게 부숴주는 역할인데 그거를 대신하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침 있잖아요. 침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침에도 굉장히 소화효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랑 잘 섞이게 해서 삼켜야 이게 음식이 또 나중에 흡수도 잘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증상들도 좀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잘 지키셔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 전에는 뭐 이렇게 식당 가서 10분 만에 다 드셨을 텐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한 2, 30분 천천히 드시는 거를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덤핑이나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불편한 거를 좀 좀 덜하게 하려면은 이게 막 물에 말아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밥은 따로 드시고 물은 따로 나중에 좀 드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막 이게 말아먹거나 국수 막 이런 거 빨리 막 국물이랑 같이 막 마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런 덤핑 증상, 여러 가지 소화기 증상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피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은 드셔야 되고 평소에는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특히 탄수화물 음식들이랑 같이 드실 때는 좀 그런 음식들은 좀 물 먹는 걸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 음식들 이걸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식사를 하실 때는 뭐 그걸 뭐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드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꼭꼭 씹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야채나 육류나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이제 이런 덤핑 증상을 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제 단 거 막 얼마나 빨리 내려가겠어요, 그죠? 이런 거 생기면 또 이런 덤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이런 적어도 회복 기간 동안을 먹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많이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지키셔야 되는 거는 일단 최소한 3개월, 수술하고는 3개월, 위 절제했으면은 3개월은 꼭 지키셔야 돼요. 네, 요거는 3개월 동안은 꼭 지키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식사 그 횟수도 이제 좀 두세 배로 줄이면서 한 끼를 조금 더 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속도도 조금 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3개월은 요거를 꼭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잘 적응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한 최소한 5년은 다니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와서 저희한테 이런 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재발에 대한 검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병이 1기든 2기든 3기든 1기에 가깝더라도 모든 암을 갖고 있었던 환자들은 사실은 세포 하나만 몸에 있었어도 그게 이제 재발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암이 우리가 확실히 없었다, 다 제거한 걸 완전히 암이 없었다는 걸 나중에 확증을 하려면 최소한 5년간은 이제 재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년간은 적어도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기적으로 3개월, 6개월마다 와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검사를 받으셔야 혹시라도 재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빨리 발견해서 또 빨리 치료하게 되니까 꼭 빼먹지 말고 이렇게 잘 오셔야 되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5년 동안 재발이 없이 또 이렇게 잘 지내시면은 여러분들 다 완치되고 암환자 위암으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앞으로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